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 즉 출처의 혼동 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표도 유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붙여진 상품도 유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별개의 상품이라면은 설사 비슷한 상표를 붙여도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하는 해동보험과 그 검도를 가르치는 해동검도, 이렇게 해동보험, 해동검도, 이것은 이제 동일한 해동이라는 상표를 썼지만은 그 상품이 완전히 틀리죠. 그 보험회사와 검도를 가르치는 이제 무도장.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해동보험과 해동검도가 같은 출처, 즉 같은 회사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혼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이 완전히 다르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상품이 완전히 달라서 그 출처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표의 희석화, 그리고 손상, 이 두 가지를 상표권 침해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희석화라는 것은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손상은 흠집을 낸다는 것이죠. 즉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희석화이고 그 상표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것이 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희석화 또는 그 손상을 금지하는 것은 혼동 가능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표 자체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의 희석화나 손상에서 혼동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상품에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함이라든가 명성이 손상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희석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얏트는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 명칭이죠. 그런데 이 하얏트 호텔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하얏트 리갈 서비스 이런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법률사무소의 설립자 이름이 조엘 하얏트라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설립자 이름을 따서 그 법률사무소의 명칭을 하얏트 리갈 서비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얏트 호텔 측에서는 이 법률사무소의 명칭이 하얏트라는 그 유명 상표의 고유성을 떨어뜨리는 희석화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률사무소 운영자는 법률사무소 명칭에 설립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고유한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로펌 중에도요, 설립자 이름을 따서 뭐 김앤장, 김신유, 리앤고 이런 명칭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얏트 호텔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회사가 하얏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호텔과 법률사무소는 전혀 다른 업종이고요. 소비자들이 이 법률사무소가 하얏트 호텔에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다, 이렇게 그 출처를 오인할 우려는 거의 없죠. 그러나 이런 하얏트라는 명칭이 이곳저곳에 사용됨으로써 하얏트라는 명칭, 즉 호텔 체인으로서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고유성이 희석될 수가 있고 그것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손상의 경우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버드와이저, 아주 유명한 맥주 상표죠. 흔히 버드라는 약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버드와이저에서는 Where there's life, there's bud. 그러니까 인생이 있는 곳에 버드가 있다. 이런 표어를 이제 광고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마루 광택제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마도 이 광택제를 바르면은 마루에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가 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광택제를 선전하면서 Where there's life, there's bug. 그러니까 이 버드와이저의 광고 문구에다가 이 버드를 버그로만 바꾼 것이죠. 이런 이제 광고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버드와이저에서는 이 광고 문구가 버드라는 그 유명 맥주 상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 상표 손상은 유명 상표를 싸구려 상품이라든가 어떤 외설적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그 원고의 상표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연관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경우에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이 광택제 판매하는 사람이 광고 문구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요즘 NFT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NFT를 보면요, 유명 제품의 디자인이나 로고, 또 상표, 이런 것들을 차용하거나 또 패러디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NFT 콘텐츠는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될 것이고요. 설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그 상표 희석화 또는 손상에 해당해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 상표처럼 보이지 않는 그 슬로건이라든가 광고표, 이런 것들도 그 유명 회사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라고 하죠. 그 서비스 표가 그 Fly the Friendly Skies, 그러니까 친근한 하늘을 날아봐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 서비스 표를 씁니다. 이 표에는 상표가 들어있지는 않죠. 그런데 또 그리고 이 표에 등록 상표를 나타내는 R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 보통 이제 등록 상표에는 영문으로 R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붙인 그런 마크를 붙이죠. 또 TM이라는 마크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마크가 이 표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표 자체에도 상표가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이런 로고라든가 슬로건, 이런 것을 함부로 쓰게 되면은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NFT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런 상표라든가 로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용해서 그 구매자로 하여금 마치 그 유명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작한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구매자들에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허락 없이 민팅을 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게 되면은 그 컨텐츠가 저작물일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시중에서 구입한 그림이라든가 또 사진, 음반, 옷,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요, 그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창작자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민팅을 해서 NFT로 제작하면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